검찰도 그렇고 군검찰도 그렇고 뭐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주요한 그 이번 내란 사태의 이 주요한 주모자들 또는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가 계속 속속되고 있고 공소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내용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군이 다시는 이렇게 쿠데타나 계엄 같은 불법 계엄 같은 데 참여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까지 좀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황 기자님 한번 좀 요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게 지난주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다음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그다음에 곽종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공소장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이제 김용현 장관 공소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포괄적으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공소장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 씨다라고 하는 거를 공이 다 이렇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공소장입니다. 근데 네. 이미 보도가 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김용현 씨 공소장을 보신 건가요? 그렇죠. 내용은. 김용현 씨 공소장이 이제 저 83쪽인데 A4로 83쪽인데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이 83쪽 중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11번 나옵니다. 네. 근데 한 번 정도 일상적으로 그냥 북한을 표현한 거 말고 나머지 10번이 뭐냐면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니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해서 북한의 어떤 행동이 예상되니 그걸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구실을 만듭니다. 이걸 왜 구실이라고 표현드리냐면 그 작년 11월에 평양 그 중구역 김정은 집무실에 있는 노동당 중앙청사 상공에 평양 무인기가 뜨고 그랬을 때 그 김여정이 이런 담화를 냅니다. 이거 남쪽에서 한 건데 미국이 나서라. 이걸 좀 진정시켜라. 이런 내용으로 담화를 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씨는 김용현 장관한테 비롯해서 그 장군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니까 이거를 기화로 우리가 이 계엄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씨가 8회 이상 비상대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상대권이라고 그런 거는 헌법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비상조치권, 국회 예산권, 계엄권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게 원래 비상대권은 프랑스 드골헌법에서 따와가지고 쓰는 표현인데 재밌는 거는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 개헌을 하면서 비상조치권, 국회 예산권은 이거 없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계엄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윤석열 씨는 계속해서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국회 예산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 국면을 정치적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막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치르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공부를 그 전에 한 건가요? 그러면 옛날 법을 지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연차 있는 변호사들은 농담성으로 윤석열 씨가 91년도에 이제 사시가 합격됐는데 87년에 개헌한 거 이전에 예전에는 헌법이 좀 쉬워가지고 초기에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헌법책을 안 들여다본다고 그러는데 개헌 이전 것만 헌법 공부해가지고 비상조치권 이런 게 없어진 거를 모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농담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맞는 얘기 같아요. 이미 없어진 걸 용어를 가지고 비상조치권, 국회 예산권, 비상대권 이런 걸 운운하면서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김용현 국방장관도 같은 표현을 써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가지고 이 국면을 해결해야 된다고 장군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 나와서는 이제 계엄사령관 역할을 잠깐 맡았던 사람이죠. 자기는 뭐 아주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텔레비전 보고 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박안수 총장의 그 공소장을 보면 계엄이 국회에서 표결로 해제가 됐는데 계엄사령부 조직을 꾸립니다.
이실팔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해제 의결 됐는데 다음에요? 뒤에. 그러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이거를 진행했다. 이미 진행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 뒤에도 윤석열 씨가 국회에서 표결이 되든 어쩌든 간에 제2, 제3의 계엄을 내가 하면 된다 이런 그 발언이- 주장을 했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박한수 총장의 그런 행동, 이실팔처 뭐 이런 계엄사 조직을 만들려고 한 노력을 보면 그런 흔적을 보면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적으로 이걸 뭔가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과 개헌법에서 국회에서 그 해제 의결하면 계엄이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해제되더라도 해제 안 시키고 그냥 계엄을 진행을 하려고 조직을 꾸리고 있었다. 이렇게 육구 의심할 수 참모 있는 총장은 거죠. 그런 의심이 가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심각한 내용이네.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그냥 어리버리하게 상황에 끌려간 것처럼 보였던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잠깐 맡았던 사람의 역할도 그냥 우리가 이제 국회 국방이나 법사위에서 어리버리했던 그 모습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파헤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